교과서 속 조선은 거짓이다. 야담은 양반 남성들이 기생과 침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조선은 점잖고 엄격한 선비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스며드는 기방의 은밀한 밀실에서도 그들은 과연 공자맹자만을 읊었을까요? 유교라는 엄격한 규범 아래 억눌려 있던 조선 남녀의 끓어오르는 본능, 그리고 그 은밀한 밤의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을 담은 어우야담. 겉으로는 고고한 학의 자태를 뽐내며 도덕을 논하던 사대부가 붉은 치마폭에 휩싸여 완벽하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지금부터 낱낱이 펼쳐집니다. 점잖은 척하던 조선의 진짜 밤, 그 아찔하고도 도발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고한 학과 붉은 모란, 기방에서의 숨막히는 첫 대면. 화려한 단청 아래로 붉은 청사초롱이 어지럽게 내걸린 평양 제1의 기방, 명월관. 밤이 깊어질수록 가야금 산조에 흐드러진 선율과 기생들의 교태로운 웃음소리가 짙은 분내와 뒤섞여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도내에서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채통을 벗어던지고 술잔을 기울이는 이곳 연회장 한가운데 유독 주위의 공기와 겉도는 사내가 한 명 앉아 있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하얀 도포 자락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는 사내.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꼬장꼬장한 성품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대사원 윤대감이었다. 엄격한 성리학적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데 서슴지 않던 그가 이타락한 연회에 참석한 것은 오로지 감사로 부임한 오랜 벗의 강권에 못 이긴 체면 칠해일 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생들과 양반들의 난잡한 희롱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낮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읊어대며 공맹의 도를 논하더니 계집의 붉은 치마폭 앞에서는 그 알량한 학문마저 모두 발정난개의 짖는 소리로 전락해버리는구나. 내 어찌 이런 타락한 무리들과 숨을 섞는단 말인가. 윤대감은 앞에 놓인 술잔조차 입에 대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은은한 사약 냄새가 번지며 한 여인이 미끄러지듯 연회장으로 걸어 나왔다. 도내 최고의 명기이자 웬만한 사대부보다 학문이 깊고 콧대가 높기로 소문난 설아였다. 칠흑같이 검고 풍성한 가채를 머리에 얹고 핏빛처럼 붉은 치마를 살짝 끌어올리며 걷는 그녀의 자태는 흡사밤에 피어난 요염한 모란꽃과도 같았다. 설아가 등장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무사내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붉은 입술로 일제히 쏠렸다. 하지만 설아의 차갑고도 도도한 눈길은 오직 단 한 사람, 장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윤대감에게로 향했다. 대감마님, 소녀 설아, 대감의 드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사오나 이리 누추한 곳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소녀가 올리는 맑은 곡차 한 잔 받아주시지요. 나긋나긋하면서도 뼈가 있는 목소리. 설아가 부드럽게 무릎을 굽히며 윤대감의 곁에 바짝 다가 앉았다. 훅 끼쳐오는 여인의 아찔한 향기에 윤대감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으나 설아는 물러서지 않고 배곡 같은 손으로 주전자를 들어 잔에 술을 채웠다. 윤대감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거두거라. 나는 너희 같은 청기들이 따르는 탁한 술로 내 맑은 오장육부를 더럽힐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네가 아무리 미색으로 사내들을 홀린다 한들 내게는 한낱 길가의 잡초만도 못하니 물러가라.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설아는 당황하기는커녕 붉은 입술을 호선을 그리며 말아 올렸다. 오히려 윤대감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이중적인 파동을 읽어낸 것이다. 탁한 술이라 하셨사옵니까? 옛 성형께서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하셨사옵니다. 겉으로는 티 없이 맑은 척 고고한 학의 흉내를 내시나
대감의 심연 깊은 곳에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붉은 불덩이가 숨겨져 있음을 소녀의 눈에는 훤히 보이옵니다. 네, 내 인연. 감히 일국의 대사원을 능멸하려 드느냐. 능멸이라니요. 그저 대감의 진짜 모습을 비춰드린 것뿐이옵니다. 정녕 이 잔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사옵니다. 허나 오늘 밤이 지나기 전 대감께서는 필시 소녀의 처소를 제 발로 찾아와 이 잔보다 100배는 더 짙고 탁한 것을 갈구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설아는 치맛자락을 사르륵 끌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윤대감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하고도 매혹적인 숨결을 토해내고는 사라졌다. 윤대감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묘하게도 그녀가 남긴 짙은 사약 냄새와 도발적인 속삭임이 그의 뇌리에서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사내로서의 짐승 같은 본능이 도덕이라는 얇은 얼음장을 깨고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끔찍하고도 달콤한 첫 만남이었다. 이 달빛이 허락한 밀실, 금기를 깬 사대부의 탐닉, 자정을 넘긴 시각,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고 부엉이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밤. 기방의 가장 깊숙한 별채, 설아의 처소 앞에는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듯 무거운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연회장에서 꼿꼿함을 자랑하던 대사원 윤대감이었다. 얼굴을 반쯤 가린 갓 아래로 갈등과 묘한 기대감에 일그러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미쳤지 단단히 미친 개야. 어찌 일국의 법을 논하는 자가 일개천기의 도발에 넘어가 이 깊은 야밤의 담장을 넘는단 말인가. 발길을 돌려야 한다. 당장 이 불결한 곳에서 벗어나야 해.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윤대감의 두 발은 마치 강력한 주술에라도 걸린 듯 굳게 닫힌 문창살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문 안에서는 부드러운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혹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은 열려 있사옵니다, 대감마님. 밖에 밤바람이 찰터이니 어서 이 누추한 곳으로 들어오시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젖히자 방 안은 온통 붉은 촛불과 아찔한 교접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속살이 다 비치는 얇은 명주 속적 4만장만을 걸친 설아가 뇌세적인 자태로 비단 요 위에 비스듬히 누워 그를 맞이했다. 낮에 고고했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의 적막을 깼다. 윤대감은 홀린 듯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년이 기어이 나를 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구나. 내 평생 쌓아온 도덕과 학문이 내 붉은 입술 하나의 일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무너진 것이 아니옵니다, 대감. 겹겹이 짐 지고 계셨던 무거운 위선의 껍데기를 이제야 훌훌 벗어던지신 것이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점잖은 양반의 채통일랑 이 문 밖에 던져두시고 그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내 본연의 모습으로 소녀를 품어주시옵소서. 설아의 희고 매끄러운 팔이 뱀처럼 윤대감의 목을 감아왔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단단한 턱선과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치자 윤대감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설아의 몸을 덮쳐 안았다. 탐욕스럽게 입술을 탐하며 그녀의 얇은 적삼의 고름을 거칠게 잡아 뜯었다. 사르륵 소리와 함께 속살이 드러나고 촛불 아래 비친 여인의 눈부신 나신에 윤대감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막이라 해도 오늘 밤 내 안에서 모두 타버리리라. 평생을 책상 물림으로 점잖게 살아왔던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윤대감의 손길은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설아는 아픔과 쾌락이 교차하는 미묘한 신음을 내뱉으며 오히려 그의 억눌렸던 폭력적인 욕망을 더욱 깊숙이 이끌어냈다. 서로의 살같이 찰싹거리며 부딪히고 땀방울이 뒤섞여
비단요를 흥건하게 적셨다. 대의명분도 성리학의 가르침도 가문의 체면도 이 좁고 은밀한 휘장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수컷과 암컷의 원초적인 갈구와 뜨거운 살의 맛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새도록 방 안에서는 짐승 같은 사내의 거친 헐떡임과 여인의 교태로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고 조선 최고의 도덕군자라 불리던 사내는 그렇게 한낱 기생의 붉은 치마폭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더없이 달콤하게 타락해갔다. 낮과 밤의 두 얼굴, 이성보다 짙은 본능의 늪. 그 은밀하고도 파격적이었던 첫날 밤 이후 대사원 윤대감의 삶은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져 버렸다. 해가 떠 있는 낮에 그는 여전히 도성 제1의 엄격한 관리이자 학자였다. 대궐의 편전에 들어서면 서리발 같은 호통으로 탐관 오리들을 탄핵했고 성균관에 들러 유생들을 가르칠 때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한 자세로 사서오경의 도리를 강론했다. 유생들은 그를 살아있는 공자라 칭송하며 우러러보았고 동료 대신들은 그의 강직함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붉은 노을이 지고 도성의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윤대감의 피 속에서는 낮 동안 억눌러왔던 기괴한 갈증이 지독한 열병처럼 도지기 시작했다. 점잖은 척 읊어대던 공맹의 구절들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귓가를 맴도는 설아에 간드러진 신음소리와 코끝을 찌르던 농밀한 사약 냄새만이 그를 지배했다. 오늘 밤만은 발길을 끊으리라. 내 명부의 수장으로서 이리 방탕한 짓을 계속할 수는 없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고 서책을 펼쳐들었지만 글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백지 위로 설아의 매혹적인 나심만이 어른거렸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밤이 깊어지면 평복으로 갈아입고 하인들조차 모르게 담장을 넘어 기방의 뒷문으로 숨어들곤 했다. 설아의 방은 그에게 이중적인 삶이 허락한 유일한 도피처이자 마약 같은 늪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설아가 단순히 몸만 섞는 놀이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사가 끝난 후 땀에 젖은 몸을 뉘고 있을 때면 설아는 탁자 위에 서책을 가져와 읽어내리곤 했다. 대감 사기를 보면 항우의 힘이 산을 뽑을 만큼 장사였으나 결국 우미인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해 천하를 잃었다 하였사옵니다. 대감께서는 천하를 주실 분이온데 어찌 소녀 같은 천기에게 이리 목을 매시옵니까? 가슴팍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롱하듯 묻는 설아의 뼈있는 말에 윤대감은 오히려 묘한 정복욕과 흥분을 느꼈다. 천하를 얻어 무엇하겠느냐. 100명의 충신이 올리는 1000마디의 상소문보다 내 품에 안겨 속삭이는 내 숨결 하나가 내게는 더 큰 천하인 것을. 네가 정령 우미인이라면 나는 기꺼이 목을 베이는 항우가 되어도 한이 없다. 윤대감은 설아의 영특함과 도발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양반과 기생,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였지만 밀실 안의 권력은 철저하게 설아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밀고 당기는 교태로 윤대감의 애간장을 녹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략으로 그가 권례에서 겪는 정치적 번민을 짚어내기까지 했다. 몸과 마음, 이성과 본능까지 모두 설아에게 잠식당한 윤대감은 이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완벽한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양반의 껍데기를 쓴 비루한 사내의 이중 생활은 점점 대담해져 갔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는 법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망각한 채 파국의 늪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담장을 넘는 붉은 소문, 벼랑 끝에 선 사내. 비밀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다. 특히나 수많은 시선이 얽히고 설킨 좁은 도성 안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대사원 윤대감이 매일 밤 평복 차림으로 걸담을 넘어 명월관의 제일가는 기생설아의 처소를 드나든다는 소문은 처음에는 발 없는 말이 되어 저작거리를 떠돌더니 곧 날개를 달고 조정 대신들의 귀에까지 파고들었다.
특히 윤대감의 꼬장꼬장한 성품에 앙심을 품고 있던 반대파 세력 서인들에게 이 소문은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어느 흐린 아침, 편전회의가 끝난 후 대전 앞마당. 서인의 영수이자 좌의정인 이대감이 뒷짐을 진 채 윤대감에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윤대감, 요즘 얼굴빛이 몹시 상한 듯하오. 국사에 밤낮으로 매진하시느라 밤잠을 설치신게요. 아니면 밤마다 다른 은밀한 취미로 진을 빼느라 그러신겨. 한간에는 대사원 영감께서 밤만 되면 하계 껍데기를 벗고 살쾡이가 되어 기방 담장을 넘는다는 재미난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이대감의 노골적인 도발에 윤대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차갑게 맞받아쳤다. 좌상대감, 지금 그게 무슨 농언이시오. 근거 없는 시정잡배들의 찹소리를 조정의 중신이 입에 담다니 채통을 지키시지요. 채통이라. 과연 그 채통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두고 봅시다. 조만간 사헌부 수장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날, 그 고고한 주둥이에서 어떤 변명이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되오이다. 이대감이 소매자락을 털며 사라지자 윤대감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그는 그날 밤 쫓기듯 설아의 처소로 향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윤대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설아야, 큰일 났다. 궐 안에 너와 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반대파 놈들이 이를 빌미로 내 목통을 노리려 혈안이 되어 있다. 당분간은 발길을 끊어야 할 것 같구나. 잔뜩 겁에 질려 핏기가 가신 윤대감의 꼴을 보며 설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평소에는 대단한 호걸인 척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는 척 호언장담하더니 위기가 닥치자 보잘것없는 관직의 무게에 눌려 벌벌 떠는 사내의 옹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가련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대감, 정녕 소녀를 버리시려는 것이옵니까? 대감의 품에서 평생을 의탁하려 했던 소녀의 정을 이리 무참히 저버리시다니요.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소녀의 목을 베어주시옵소서. 내 어찌 널 버리겠느냐. 다만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는 내 관직은 물론이고 내 목숨마저 위태로워진단 말이다. 다급하게 소리치는 윤대감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공포와 계산적인 속물근성이 섞여 있었다. 설아는 그 비루한 눈빛을 쏘아보며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어리석은 양반의 일탈에 노란한 한낱 놀이개로 전락할 위기였다. 하지만 명기 설아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여인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내의 비겁함 앞에서 그녀의 비상한 머리는 살아남기 위한, 아니 오히려 상황을 뒤집을 치명적이고도 발칙한 계략을 무섭게 짜내기 시작했다. 오권력의 그물에 갇힌 사랑, 다가오는 파국의 그림자. 사헌부의 수장으로서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윤대감이 발길을 끄는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은 그에게 철저한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기방에 출입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피를 말리는 지옥과도 같았다. 서재에 홀로 앉아 사서삼경을 펼쳐보아도 먹을 가라붓을 들어보아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붉은 치맛자락을 흩날리던 설아의 아찔한 교태와 코끝을 마비시키던 논밀한 살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이면 사타구니 사이로 뻐근하게 차오르는 본능적인 갈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렸고 곁에 누운 조강지처의 숨소리조차 역겨워 밤바람을 핑계로 밖으로 나돌기 일쑤였다. 고고한 학의 깃털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들끓는 수컷의 발정만을 채워 넣은 듯 윤대감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구나. 그 요망한 계집의 옥문이 아니면 이 지독한 열병을 어찌 다스린단 말인가. 허나 좌상의 이빨이 내 목덜미를 노리고 있으니 지금 담장을 넘었다가는 내 뼈대 있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터 참아야 한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참아야 한다.
그러나 윤대감의 얄팍한 인내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서인 세력의 덫은 기방명월관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치밀하게 짜이고 있었다. 윤대감의 정적인 좌의정 이대감은 신복을 평복 차림으로 위장시켜 설아의 처소로 은밀히 보냈다. 묵직한 은자 꾸러미가 설아의 탁자 위에 던져졌고 신복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협박도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내일 밤 윤대감을 내 처소로 끌어들이거라. 그 자가 내 치마폭에 파묻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헐떡일 때 한성부의 판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도덕군자 행세를 하던 대사원이 천기부려의 짓거리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그 자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참이다. 내가 이 일을 돕는다면 이 은자는 물론이요. 만약 거절한다면 윤대감과 함께 이 도성에서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설아는 탁자 위에 놓인 은자 꾸러미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천한 기생의 치맛자락을 빌려 정적을 제거하려는 조선 사대부들의 비열하고도 썩어빠진 민낯이 역겨웠다. 대감마님의 뜻이 정이 그러하시다면 이 미천한 소녀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사옵니까? 시키시는 대로 대사원 영감을 내일 밤 제 침소로 완벽하게 깨어내어 그 알량한 양반의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드리겠사옵니다. 신복이 흡족한 미소를 짓고 사라지자 설아는 은자 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사대부의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도끼 어린 살기가 번뜩였다. 자신을 한낱 노리게 취급하며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비겁한 윤대감도 원망스러웠지만 자신을 권력 투쟁의 장기말로 쓰려는 이대감의 작태는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설아는 즉시 벼루에 먹을 갈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진 애절한 서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피를 내어 붉게 물들인 꽃잎을 동봉하고 윤대감이 가장 미치도록 환장하던 자신의 가슴팍에 묻어두었던 짙은 사양 가루를 서찰에 듬뿍 뿌렸다. 나의 하늘이신 대감마님. 소녀 대감의 자취가 끊어진 텅 빈 방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삼키다 이제는 목숨을 놓으려 하옵니다. 내일 밤이 지나면 소녀는 평양 가명의 늙은 수청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었사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 찢어지는 소녀의 가슴을 안고 대감의 채취를 단 한 번만이라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지 않는다면 소녀는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대감을 기다리다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옵니다. 사양 냄새가 진동하는 그 피 묻은 서찰을 받아든 윤대감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설아의 죽음과 그녀의 붉은 나신이 교차하며 그의 내수를 후려쳤다. 안 된다. 내 여인을 그 어떤 놈팽이 새끼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 죽여서라도 내 곁에 둘 것이다. 정치적 생명이고 가문의 체면이고 더 이상 그의 안중에 없었다. 오직 아래도리를 지배하는 폭발적인 소유욕과 색욕의 눈이 먼 산에는 호랑이 아가리인 줄도 모르고 설아가 쳐놓은 치명적인 덫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할 채비를 마쳤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파국의 밤이 그렇게 두 사람을 향해 짙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 기생의 치명적인 지략. 먹물을 엎지른 듯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굵은 빗방울이 명월관의 기왓장을 매섭게 때리고 있었다. 윤대감은 검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도둑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어 설아의 처소로 스며들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여인의 짙은 분내와 사양 냄새에 윤대감은 우산마저 내팽개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속이 훤히 비치는 붉은 비단 호치마만을 두른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원망스러운 듯 그러나 애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감, 정녕 와주셨사옵니까? 소녀, 이대로 대감을 영영 뵙지 못하고 죽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사내를 용서해라. 내 서찰을 받고
내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하였다. 널 안지 않고서는 도저히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어. 윤대감은 젖은 도포 자락을 벗어 던질 새도 없이 설아에게 달려들어 굶주린 승냥이처럼 그녀의 입술을 물어뜯었다. 부드러운 여인의 살결이 손끝에 닿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정의 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설아의 호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육체가 비단 요 위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천둥 번개가 치는 바깥의 소음조차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찰싹거림을 덮지 못했다. 윤대감은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아의 온몸을 탐욕스럽게 핥고 빨아들였다. 쾌락의 정점을 향해 치달으며 이성이 완벽하게 마비되려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이었다. 어명이다. 사원부에 썩어 빠진 수장을 잡아들여라.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번쩍이며 방 안의 창호지를 대낮처럼 붉게 밝혔다. 군관들의 거친 발소리와 칼집이 부딪히는 소리가 명월관의 별채를 포위하고 있었다. 순간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윤대감의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서늘한 공포가 척수를 타고 흘렀다. 욕망에 충혈되었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다리 사이에 끓어오르던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포졸들이 어찌하여 이곳에? 함정이다. 좌상놈이 파놓은 함정이야. 으악, 내 끝났다. 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알몸으로 방바닥을 뒹굴며 허둥지둥 제 옷가지를 찾아 헤매는 대사원의 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루하고 처참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사랑을 속삭이던 수컷의 웅장함은 온데간데 없고 관직을 잃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추악하고 늙은 노인의 밑바닥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도포를 찾지 못하자 곁에 있던 설아의 치맛자락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몸의 설아뿐이었다. 그녀는 허둥대는 윤대감의 뺨을 서늘한 손으로 매만지며 차갑게 속삭였다. 대감 진정하시지요. 소녀가 대감을 이리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사옵니까? 대감의 목숨은 이미 제 것이옵니다. 저 역겨운 놈들에게 내어줄 순 없지요. 밖에서 문창살을 부수려는 찰나 설아는 재빠르게 방바닥에 은밀한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평양 기방에는 도망치는 죄인이나 미래를 즐기는 양반들을 숨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밀실이 존재했다. 설아는 덜덜 떠는 윤대감을 그 좁고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짐짝처럼 밀어넣고는 널빤지를 닫고 그 위에 비단요를 덮었다. 그리고 자신은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 가야금을 무릎에 얹었다. 열어라. 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고 한성부 판관과 이대감의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대사원의 벌거벗은 치부가 아니라 방 한가운데서 고고하게 가야금을 뜯고 있는 도도한 기생설아 혼자뿐이었다. 대사원 영감은 어디 있느냐? 분명 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자가 있다.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서인들의 고함에도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야금의 현을 퉁기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대사원 영감이라니요? 소녀의 방에는 방금 전까지 아주 귀하신 분이 머물다 가시긴 하였사옵니다만 그분은 대사원 영감이 아니라 바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우포장 나리의 하나뿐인 귀한 적장자 도령이셨사옵니다. 아비의 눈을 속이고 관기를 희롱한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는지 참으로 사대부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옵니다. 사실 설아는 윤대감을 부르기 전 좌상 이대감의 아들이자 오늘 급습을 지휘하는 우포장의 아들을 은밀히 옆방의 기생에게로 유인해 둔 터였다. 횃불을 든 자들이 당황하여 옆방의 문을 걷어차자 그곳에는
술과 약에 잔뜩 취해 기생과 뒹굴고 있는 우포장의 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정치적 모략을 꾸미려다 도리어 제 발등을 찍고 자식의 스캔들을 만천하에 까발리게 된 포졸들은 경악하여 횃불을 떨어뜨렸고 바닥 밑 좁고 숨막히는 흑암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윤대감은 설아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지략과 도끼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끔찍한 전율을 느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승리, 은밀하고도 완전한 소유.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대사원을 탄핵하려던 좌상 이대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도리어 자신의 수하인 우포장의 적장자가 기방에서 난잡한 짓거리를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통나며 서인 세력 전체가 거센 역풍을 맞고 체면을 철저히 구기게 되었다. 권례에서는 이대감의 가문을 조롱하는 은밀한 쑥덕거림이 퍼져나갔고 어젯밤 바닥 밑 구덩이에서 밤새 사시나무처럼 떨며 살아남은 윤대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빳빳한 관복을 차려입고 편전에 나아가 근엄한 표정으로 서인들의 문란함을 꾸짖는 상소를 올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사원 윤대감의 완벽한 정치적 승리였다. 그러나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도성을 집어삼켰을 때 명월관의 가장 깊숙한 처소에 앉아있는 윤대감의 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관복을 훌훌 벗어 던지고 속적 삼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은 사내의 어깨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의 앞에는 붉은 모란이 수놓아진 비단 방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푸른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는 설아가 있었다. 대감, 어제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기분이 어떠하셨사옵니까? 궐 안에서는 대사원 영감의 강직함이 하늘을 찔렀다. 칭송이 자자하던데 소녀의 방바닥 밑에서 쥐새끼처럼 벌벌 떨며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목숨을 구걸하시던 분이 정녕 그분과 동일이니 맞으신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옵니다. 설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조롱과 멸시의 윤대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청기가 양반을 능멸하느냐며 호통을 치고 뺨을 올려붙였을 테지만 지금의 윤대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완벽한 패배자였다. 그는 엎드려 설아의 하얀 버선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애처롭게 속삭였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입으로만 공맹을 짓거리는 위선자여. 컵쟁이에 불과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제 목숨과 가문을 모두 잃고 저작거리의 개처럼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내 옥체뿐만 아니라 나의 알량한 영혼까지도 이제 온전히 너의 것이다, 설아야. 그 말씀 진심이시옵니까? 언제 또 마음이 변하여 소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실지 어찌 알고 그 달콤한 새치 혀를 믿으란 말이옵니까? 설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그것은 윤대감이 사헌부 수장으로서 결제할 때 쓰는 시조가 새겨진 관인과 그가 설아를 향해 피로 써내려간 애절한 연서들이었다. 어젯밤 윤대감이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을 때 설아가 일부러 그의 품에서 빼돌려둔 완벽한 약점이었다. 이것은 이것이 좌상대감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찌 될지 굳이 소녀의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대감은 이제 소녀의 손아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실 수 없사옵니다. 궐 안에서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리시며 고고한 척 백성들을 호령하시지요. 허나 이 밤의 밀실 안에서만큼은 대감은 영원히 소녀의 발밑에 엎드려 헐떡이는 천한 수컷이자 굶주린 짐승일 뿐이옵니다. 알겠사옵니까? 독사처럼 차갑고도 매혹적인 선언에 윤대감은 반항은커녕 도리어 아찔한 정복당함의 쾌감에 전율했다. 수십 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양반이라는 무거운 위선의 짐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여인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그리하겠다. 내 평생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기꺼이 내 치맛자락 아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오늘 밤도 그 붉고 뜨거운 지옥 속으로 나를 던져다오. 윤대감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설아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목덜미를 탐욕스럽게 물어뜯고 숨겨진 속살을 향해 미친 듯이 파고드는 사내의 등 위로 설아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등을 쓸어내렸다. 설아의 붉은 입술 사이로 승리자의 요염하고도 짙은 교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대궐의 점잖은 법도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붉은 기방의 밀실. 그곳에서는 조선을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가 한낱기생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역사에 결코 기록되지 않을 은밀하고도 완전한 패배와 승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쾌락과 굴종으로 뒤범벅된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위선의 나라가 감추고 있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붉은 욕망의 민낯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조선 사대부들의 은밀하고도 아찔한 이중생활, 어우야담 속 윤대감과 설아의 파격적인 스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함을 외치면서도 붉은 본능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짜릿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역사책 뒤에 숨겨진 더 치명적이고 발칙한 조선의 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뜨거운 밤 보내세요.